안녕하세요. 리본TV 정형외과 전문의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통증 치료 영역에서 통증의 원인, 특히 만성 통증의 원인을 감별하는 데 사용하는 적외선 체열 검사, 즉 디지털 인프라레드 서멀 이미지 DITI 검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 부부가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적외선 체열 검사를 받으며 화제를 끈 바 있습니다. 적외선을 이용하여 체열의 분포를 검사하는 적외선 체열 검사, 즉 DITI는 1957년 암 조직의 세포 활동이 활발해서 정상 조직보다 온도가 높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피부 표면 온도를 측정하여 암 조직을 발견하는 검사법으로 시작되었으며, 방사선 조사의 위험이 없고 짧은 시간에 반복 촬영이 가능한 진단법으로 암의 경과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DITI는 검사 기술의 발전이 거듭되면서 본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균형을 이루는 체열의 분포가 통증 부위 혹은 문제가 있는 부위 체열이 높아지면서 균형이 깨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형외과 질환, 류머티즘, 피부질환, 그리고 순환계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는 통증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닌 통증에 수반된 증상 중 하나인 체열의 변화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직의 손상에 의한 염증과 그에 의한 자극을 나타내는 것으로 엑스레이와 같은 방사선 검사에서 뼈의 구조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며, 특히 특별한 구조적 이상 없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일명 CRPS라는 질환에서 CT, MRI 등의 다른 검사에 비해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DITI 소견은 양측이 대칭적이며 머리, 꼬리 관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에 나타나는 이상 소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양측이 대칭적으로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일한 분절 양측이 비대칭적으로 온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분적으로 웜 스팟, 열소나 콜드 스팟, 냉소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웜 스팟, 즉 열소, 열이 올라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히스타민의 비정상적인 분비에 의한 염증 및 알레르기 반응, 교감신경 손상, 실조증 및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하행성 경로의 활성에 의한 말초 혈관의 확장, 기계적인 자극, 방사선 조사, 그리고 감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도가 떨어져 콜드 스팟, 냉소를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교감신경 활성화에 의한 혈관 수축, 말초신경 자극, 말초혈관의 노에프네프린 재흡수 장애, 발한 등이 있습니다. DITI 검사로 진단 가능한 질환에는 신경병성 통증, 근근막 통증, 혈액순환 이상으로 인한 통증, 골격성 통증 및 시민성 통증 등이 있으며, 다양한 통증의 원인을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TI를 통해 척추 관절 통증의 원인도 감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 관절, 골격이나 근육에 발생한 병변의 경우 염증에 의해 정상 쪽에 비해서 국소적인 열소를 나타내게 되며, 정맥 역류에 의한 부종이나 혈관 염증 때는 원인 이하 부위에 전체적인 열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로 혈관의 폐색이나 척추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혈관 기능 저하에 의해 냉소를 나타내게 되는데, 혈관성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부위 이하 부위에 전체적으로 냉소를 나타내게 되며, 척추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압박되는 신경 분절에 국한하여 냉소를 나타나게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 특정 신경만 압박되는 경우 해당 신경 지배 영역에 냉소가 나타나며, 척추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협착증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보다 넓게 나타나며 양측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사지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척추 신경계통의 문제인지 혈액순환 혹은 혈액대사나 뼈의 문제인지를 감별 진단할 수 있으며, 냉소의 정도에 따라 척추신경 손상의 정도를 예측하여 수술 후 예후를 가늠할 수 있고, 수술 후 냉소 해소 정도로 충분한 감압이 이루어졌는지와 향후 회복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안면마비나 통증이 있는 경우, 원인 모를 마비와 통증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도 DITI 검사가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DITI의 가장 큰 장점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방식의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MRI, CT,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와 다르게 비침습적이고 짧은 시간에 통증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라 어린이와 임산부도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해 반복적인 검사에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초기에 비정상적인 고열상, 저열상이 점차 정상화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학적 이상만 볼 수 있는 여타 다른 검사법과 다르게 신경 손상과 염증 또는 순환장애와 같은 생리학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 방법과 병행하여 복합적인 진단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DITI 검사는 부위에 따른 체열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오차없는 검사를 위해서는 열 감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최대한 통제해야 합니다. 검사 전에는 물리치료를 중단해야 하며 파스 등과 같이 몸에 붙이는 폐치류는 검사하기 최소 하루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근전도와 같은 검사법이나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2일 이상 경과한 후에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검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검사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